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연말 연시를 바쁘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멘토를 바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멘토는 90년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이자 그리고 선우용녀, 배우 손우용녀 씨의 딸이고 또 한의사 최연재님 모셨습니다. 반가워할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최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연재 멘토님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쩐 일로 한국에 오신 건지. 오래간만에 이제 방송에서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제 방송을 좀 몇 개 하려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온 김에 어머님하고도 시간도 좀 보내고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최연재 멘토님의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최연재 씨의 본인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성격이 원래는 이렇게 되게 좀 활발하고 그런 성격인데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게 제가 싫었고 그래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많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자주 다툼도 좀 있으셨고 그러면 그런 게 뭐 우리만의 가족 일이 아니에요. 모든 분이 다 하세요. 어머니도 이제 그런저런 게 많이 힘드니까 그런 미국에서 오붓하게 좀 가족끼리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외국에 왔는데도 이제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어머님이 되게 많이 고생하셨고 또 아버지도 고생하셨고 그래가지고 식당이 아주 쫄딱 망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입니다. 이럴 때 가족들이 참 많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에 계시면서 부모님들 생각, 또 가족 생각 안 나셨나요? 많이 나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어머님이 바쁘시면은 주말 이렇게 이럴 때 연휴 때 못 오실 때 그때 제일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이제는 시간을 많이 조절하시고 그래서 이제 자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요.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항상 한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마음이 들죠. 선우용녀 선생님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만나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너무 바쁘셔서요. 자주 못 만나고 근데 이제 영상 통화가 있어서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은 많이 안 드는데 그래도 같이 있는 거랑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못 오시는 대신에 일이 뭐 일주일 없다 그러면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오실 때는 뭐 어쩔 때는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작년부터 좀 더 많이 오시고 그리고 올해는 또 제가 이제 뵈러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주 이렇게 한국에도 오고 그럴 계획이에요. 어머니 볼 때마다 굉장히 좋으시죠? 그럼 좋죠. 아들을 낳고 나서 좀 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자식을 낳아본 입장에서 어머니의 마음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이해가 되는 반면도 있고 또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또 저도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서 엄마도 이런 고통으로 아이를 이렇게 낳으셨는데 하나도 아니고 2 이렇게 낳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언제 걸었어 엄마? 뭐 내 첫 걸음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이런 물어보면 완전히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대소변을 언제 가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대화를 나눠보면은 아니 너는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입 벌리고 밥 주면 다 먹고 그냥 잘 자고 이랬어. 그러니까 잘 기억이 없으시다고. 그때 너무 바쁘셨거든요. 네. 일을 되게 열심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섭섭함도 생기면서 또 그런 걸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또 어머님이 우리 아들 성장하는 걸 다 이제 보시면서 또 그런 거에 빈자리 또 이렇게 메꿔가면서 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딸에게 좀 서운하게 했던 점을 이제 손자에게 네, 저희 요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섭섭했다가 네. 또 이렇게 서로 사과하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요즘. 예. 그러면 네. 딸의 입장에서 네. 어떤 딸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냥 되게 어머님 아버님한테 좀 약간 충성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 만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근데 30 돼서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그 40이라는 고비를 딱 넘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아 이제는 내가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걸 느껴지면서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50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어떤 딸이기보다도 이제 어머니하고 제가 좀 더 잔소리하는 딸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엄마는 항상 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좀 너는 엄마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어릴 때부터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제가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좀 자제를 서로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좀 그런 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찌 보면 더 친구 같아진 네. 그런 관계가 됐네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는 좀 분명한데 이 친구라는 그 사이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그런데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또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가족도 있고 하니까 이런 서로 아주 미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이렇게 조금씩 배려해 가고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친하면 친할수록 막대할 수 있는 거 그거 참 그렇죠. 경계해야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최현재 씨의 본인 인생 이야기를 예.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예. 키워드를 하나씩 보시고 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여주시죠. 네, 12세 이방인. 예,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의미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시절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6학년을 졸업하고 한 중학교 2주 정도 다니다가 외국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갔는데 그때는 오히려 한문을 가르쳤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파벳도 모르고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비행기표만 해주시면 전 그냥 외할머니 집에서 살겠다고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막 울면서 불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친구들 사귀고 또 조금 말문이 트이면서 적응을 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영어 못한다고 놀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일본계 친구 또 한국 친구 외국 친구 이렇게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한 친구가 좀 뚱뚱했어요. 성장을 빨리 한 친구였는데 막 브라자도 그때 끼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근데 진짜 그때 마돈나가 유행하고 막 그랬을 때인데 막 펑크같이 한 여자애가 막 그 제 친구 도와주는 친구 여자 등에다가 막 브라자 낙서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영어로 don't do that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진짜 아는 건 욕밖에 배운 게 없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욕을 해댔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태권도를 좀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걔를 완전히 그냥 끝장을 좀 내줬어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머리 양쪽으로 묶고 리본 메고 진짜 벨벳 스커트 입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걔는 완전 펑크의 마돈나인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좀 유명해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무용반에 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예뻐했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인사하고 저는 90도로 인사하고 이런 그런지가 않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이 막 이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유명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제 정체성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때 이제 와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반이 있어요. ESL이라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제가 외국에서 이제 생활한 게 한국에서 생활한 것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이 좀 많이 꼬일 수 있고요.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해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단어를 한국말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정말 한국에서 뭐 이제 생활하다가 미국에 온 지 3년 된 친구도 있었고 5년 된 친구가 있는데 영어를 아예 못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와서 영어를 해서 여기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한국말하고 집에 가서도 한국말 하는데 100% 언제 영어 배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좀 날 도와달라. 한국에서 와서 영어를 빨리 배워야 되니까 학교에서만큼 우리 영어를 서로 하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외국 친구들이 저를 놀리면 너 지금 13살 네 나이에 지금 한국 가서 너 한국말 배워봐. 너 나같이 할 수 있겠어? 막 그러고 날 도와줘, 날 놀리지 말고. 그러면서 저는 막 틀려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원래는 이렇게 되게 좀 활발하고 그런 성격인데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게 제가 싫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많이 그렇게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체성에 대해서 약간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런 제 그런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그런 게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또 여기서 교포 친구들을 만나면 아예 한국말을 못해요.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약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고 또 한국말 한다는 거를 또 약간 놀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혼돈이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혼돈 속에서 저를 찾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그게 저를 찾고 나니까 뭐냐면 나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와서 6살 와서 그때 한국말 나는 하고 영어도 좀 하고 그런 사람이다. 뭐 약간 1.5세라면 1.5세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약간 그 자신감 그 내 자신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혼동하는 친구들도 저 봤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사실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불교를 접했어요. 그래서 진짜 5살 때 엄마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불교대학 가서 이제 법문 드신다고 가면은 저는 그냥 비구니 스님들이 저를 이렇게 봐주시고 했어요. 그러면 앉아서 참선해. 그러면 참선이 뭐예요? 앉아서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숨 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다들 숨 쉬는데 지금 막 신나게 막 전 양 기운이 넘쳐서 막 놀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 있으라니까 거의 그냥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인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걸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계속 자다 보니까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힘들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참선 자세가 나오고 심호흡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놓게 되고 좀 지금 이 현실에 그냥 충실하게 그냥 제 건강을 위해서 그게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12살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국행. 네. 그러고는 다시 한국에 들어왔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되게 유명하게 연예인 활동을 하시고 이제 그게 사실 뭐 저보다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신 분 많지만 또 연자라는 저 세상에서는 그게 참 어려웠어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또 자주 다툼도 좀 있으셨고 그러면 그런 게 뭐 우리만의 가족 일이 아니에요. 모든 분이 다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면 선생님들도 막 와서 물어보고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아니 그런 걸 참 어린 나이한테 물어보는 저분이 참 성인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런 어머니도 이제 그런저런 게 많이 힘드니까 그런 미국에서 오붓하게 좀 가족끼리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외국에 왔는데도 이제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어머님은 연애 생활만 하셨지 장사를 하셨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해보셨는데 진짜 그 어려운 식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식당을 또 이제 좋은 그런 이제 한의원 사회에서 좋은 분들 만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어머님이 되게 많이 고생하셨고 또 아버지도 고생하셨고 그래가지고 식당이 아주 쫄딱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그 극한 뭐 그렇게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머님도 되게 경제력이 강하시고 정신도 강하신 분이어서 또 어머니 나름대로 막 되게 자기 개발도 하시고 막 미용 학원도 다니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냥 다시 이제 어머님이 복귀를 이제 하시고 역사는 흐른다 뭐 이렇게 우리들 천국 또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 하시면서 뭐 그 순풍산부니까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다시 오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상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어머님이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 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엄마 없이 나보러 여기서 이제 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제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친구가 이태리 쪽에서 되게 유명한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학생증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증을 줬는데 그걸 가져가서 저희 모델 에이전시에 계약이 됐어요, 2년을. 그러니까 18살 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키가 크니까 그때 키 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도 제가 여자 중에서 그냥 제일 키 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델 활동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엄마 나 그럼 한국에서 뭐라도 좀 하면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절대 안 돼. 그랬는데 이제 오디션 그러면 엄마 나 노래가 너무 음악이 너무 좋은데 학교에서 이제 치어리더도 하고 막 음악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엄마 그럼 그거 한번 하면 안 될까? 그럼 오디션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근데 어머님이 그 오디션을 볼 때 미리 그분하고 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한국에서 오는데 미국에서 오는데 좋게 그냥 너 가서 공부해라.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가서 이제 그때 제가 팝송 그 헬로란 노래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노래를 제가 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꾸 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눈치를 이렇게. 근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이 친구 좀 하면 가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엄마 화를 내시면서 나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가수를 하게 됐어요. 1992년 가수 데뷔. 아까 예. 가수 데뷔 하신 걸 말씀해 예. 주셨는데 가수 생활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가수 생활은 정말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어려웠던 게 그 이제 한 번 이제 노래를 하면요 그 홍보를 하러 거의 이제 전국을 다 다녀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가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부모님이 반대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오히려 그 해도 괜찮다고. 왜냐면 나는 다른 거는 반대해도 넌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놀랍게도 그렇게 아버지가 엄하신데 그래서 아버지가 응원을 해주신 거가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제 단 한 가지 약속, 밤 일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사실 회사에서는 밤 일을 안 한다고 제가 계약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사,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라디오 방송도 했었고 뭐 케이블 방송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더 하게 되니까 저는 몸은 하나인데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진짜 뮤지컬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진짜 목이 쉬었는데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매니저분이 한 5분들이 거쳐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진짜 못하겠다고 그만두시고 저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쁜 날에는 그때는 이제 뭐 스케줄이 많으면 뭐 15개, 진짜 심지어는 진짜 20개까지도 있었어요. 뭐 왜냐면 이런 인터뷰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차 안에서 막 자고 이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차가 막히니까요. 그냥 택배로
불러서 저는 뒤에 실려서 가고요. 퀵 서비스. 네, 퀵 서비스 같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이렇게 옛날 밍크 뒤집어 쓰고요. 여의도에서 또 그럼 보트를 빌려가지고요. 이제 그 잠실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별짓 다 했어요. 그 헬리콥터도 타보고 들어가 보고요. 거제도, 뭐 연평도 잠수함 타고 연평도도 가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이제 어렵게 이제 가수 생활 하니까 엄마는 그게 좀 딱해 보였나 봐요. 엄마도. 그러니까 우리 딸은 이렇게 생활을 안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좀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또 가수 생활 하면서도 제가 또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요가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참선도 하고 네. 많이 그렇게 하면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불교에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종교가 다 틀리더라도 저는 불교가 어떤 종교든지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만의 다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만의 문화가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되게 절실한 기독교 신자셨고 또 대대로 또 저희 집안이 다 기독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우리 어머님도 이제 그 불교시고 기독교 아니라 불자이시고 우리 또 할머니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되게 불자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또 존중하는 마음, 또 우리 엄마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저는 불교가 더 와닿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지키고 싶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불교에서 받는 그런 계 같은 것도 우리 아들이 이제 받았고 또 이렇게 천주교에서도 그냥 축복받는 거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단지 이제 우리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어떤 그 전통을 지키고 싶은 네.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힘든 날들이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가수하면서도. 가수 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힘들었던 날들을 이제 네. 불교 생활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 나가셨는데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TV에서 라디오에서 네.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연예계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접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아픈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막 제가 뭐 잘 나가고 그럴 때 이제 뭐 대학교 가서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때 맞춰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저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엄마로서 이렇게 가정을 지키면서 정말 육아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텔레비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뭐 정말 뭐 비즈니스 성공 뭐 어느 유명한 명문대 나온 그분보다도 저는 가장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많고 그분들의 책임감 때문에 저는 이 지구가 지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고 저를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되게 좀 씁쓸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럴 때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음대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클래식하고 20세기 그 작곡하는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음대에 다녔을 때 저는 천국이었어요. 왜냐면 저하고 너무나 똑같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제 친구들이 일깨워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정신병자에서 병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노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가장 소중했고 좋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가수 생활을 좀 접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가수 생활 접고 음대를 가셨다가 네. 또 결국에는 한의사가 되기까지 예, 예. 참 많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 2막을 좀 강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생의 아픈 또 그런 쓴맛도 겪으면서 이제 극복했던 저만의 어떤 그런 힐링이 됐던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우연히 제가 절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형각 스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 살아왔던 얘기, 아픔에 대한 얘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스님이 한 가지만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그냥 무조건 108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몸도 마음도 무거우니까 단지 저는 괜찮아요. 제가 다치는 건 괜찮은데 어머님이 너무 이제 속상해하시고 이제 아버님도 너무 속상해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수 생활하면서 또 이제 또 인생의 아픈 또 그런 쓴맛도 겪으면서 이제 극복했던 저만의 어떤 그런 힐링이 됐던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제가 할머니를 뵈러 이제 서울에 왔었어요. 이제 음대 졸업을 마치고요.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길이 이쪽이면요, 택시 운전사가 이쪽 길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거기에 화계사란 절인데, 제가 또 마침 그 절에 그 계시는 스님의 책을 제가 읽었어요. 만행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형각 스님이 계신 데인데 그 택시운전자는 여기가 화계사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절을 둘러보고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형각 스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 스님 책 읽었어요. 그러면서 왜 읽었냐고. 그래서 너무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진짜 거의 이렇게 떠밀려서 그 책을 쓰셨다고. 그래서 절대 영문으로는 안 내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 책을 읽었냐고 막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 살아왔던 얘기, 아픔에 대한 얘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스님이 한 가지만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그냥 무조건 108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항상 저는 이제 그 108절을 하기 위한 그 염주를 제가 혼자 만들어요. 근데 지금도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 탄생석이랑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게 108개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은 업을 짓는 덕을 쌓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아유탑을 하시면서 108절을 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108까지 해보시라고. 근데 그때는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우니까 저 죄송해요. 지금 여기 갱년기라 눈물이 잘 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몸도 마음도 무거우니까 단지 저는 괜찮아요. 제가 다치는 건 괜찮은데 어머님이 너무 이제 속상해하시고 이제 아버님도 너무 속상해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를 내려놓는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108절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어느 순간 처음 했을 때는요, 이 온몸이 다 쑤시고요. 이거 무슨 뭐 마라톤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한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하다가 또 까먹어요. 지금 몇 개 했지? 처음부터 다시 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막 하루에 2번씩 되고 아침 저녁도 되고 20분이면 하는 거예요. 가뿐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그 깨달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물을 놓고 이 좋은 온기를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리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물을 떠놓고 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그 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무 말도 제가 안 하고 아버님한테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물을 들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치료되는 그런 느낌이 생기고 좋은 온기에 물에 답이 있다는 그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전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 명상이 그냥 5분에서 10분에서 30분에서 1시간이 1시간이 딱 됐는데 1시간이 5분 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명상을 깊숙이 한 번은 하는데 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를 보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그런 모든 그 감정들, 쓸데없이 제가 이렇게 느껴왔던 그런 어떤 슬픔, 아픔, 고통, 뭐 그런 것들, 게 미움, 이런 것들이 그냥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어요. 연재야, 이게 다 이제는 네 뒤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서 너 이 연재들하고 다 같이 갈래? 이것도 짊어지고 같이 갈래? 아니면 그냥 여기다 두고 그냥 갈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놨어요. 그러면서 그냥 약간 잘 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 뭔가 마음과 모든 게 맑아지고 가벼워지면서 되게 이게 정답이다 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108절을 되게 열심히 그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제가 다니면서도 이제 선생님들 되게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못 느꼈는데 이 108기도를 할 때 제가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그런 기공 있죠. 그런 걸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38대 도교라 그러죠. 다오이즘을 이제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또 집안 내내로 그 기공을 하세요. 아시죠? 이거 기공을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그런 기 모으는 걸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 혼자서 했던 그런 과정들을 너무나 잘 섬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우리 기공에서는 너 자신을 치료하는 이런 기공이 있는데 한번 내가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기공을 처음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땅과 하늘과 이제 우리 몸을 우주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호흡을 한 3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이걸 이제 저희가 심호흡을 3번 해요. 그러면서 복식호흡을 해요. 복식호흡을 하는데 저는 요가를 하면서 복식호흡을 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요가 선생님이 누우라 그러면서 막 제 배를 막 누르시고 너무 가수활동하면서 긴장하고 이러니까 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식호흡을 쭉 하다 보면은 한 15번 정도 이렇게 한 10번, 11번 정도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다 보면은 좀 몸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안 좋은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 꼴 보기 싫어. 오늘 또 내 자식이 또 내 말 안 들었어. 쟤는 또 왜 저런데 막 친구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쓸데없는 그런 감정들을 갖고 앉아 있어요. 원망,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쓸데없는 그런 감정들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리는 기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 let go 그래요. 나는 버린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나는 진짜 제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가슴에서 이걸 빼내라. I let go. 나는 원망을 버린다. 버리고. 나는 질투 버린다.
미움도 버린다. 그거를 심호흡하셔서 내빼실 때 난 버린다. 나는 욕심도 버린다. 스트레스도 버린다. 이렇게 다 안 좋은 감정을 버려요. 버리고 나면 나중에 너무 가벼워져요, 마음이. 그렇게 하시고 웃음을 탁 하시면서, 우리 항상 참선할 때, 명상 이렇게 할 때 웃음을 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버드 연구조사예요. 가식 웃음을 지어도 심장에 좋대요. 그러면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웃음을 지었을 때 얼마나 심장이 튼튼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도 약간 지긋히 웃음을 지으시고, 그리고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진짜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약간 지그시 눈을 뜨세요. 그러면 다시 이 현실로 오시고 지금 이 복식호흡하고 내 몸과 마음하고 일치되는 그 순간에 충실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시 지그시 뜨시고 다시 내가 지금 제대로 숨을 쉬고 있나 보시고,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시고 충실히 한 다음에 눈을 딱 이제 감으시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내가 담고 싶은 감정. 왜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깨끗이 늙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들만 있지? 그러시잖아요. 그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또 불자신 분들은 또 뭐 내 업이야 뭐 이러신 분들 있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불교라서 그렇게 타협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이제 뭐 업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순간순간마다 저는 제 뭐라 그런가, 극락세계와 아닌 세계가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정말 그게 힘들지만, 근데 불자신 분들은 아마 좀 더 쉬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좋은 온기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제 한방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하고 그게 완전 연결이 직접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주 단순하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온기를 모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영어로는 I invite. 내 마음 안으로 초대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는 행복. 그렇죠? 또 inner peace를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의 평화. 네. 그런 모든 좋은 온기, 건강, 뭐 그런 좀 좋은 그 덕을 짓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내 안에 나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습니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미국에서는 unconditional love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런 배려하는 마음, 용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는 내가 다 좋은 온기를 난 갖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정말 그 온기들이 쌓여요. 쌓여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 온기들이 충실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됐고, 또 제 인생을 이거를 항상 해요, 아직도. 그래서 저희 그 선생님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마스터라 그러잖아요. 뭐 도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도사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그 마스터하고 레이맨, 이렇게 초보자, 우리들하고의 차이는, 그분들은 이거를 매일 하세요. 습관적으로 하세요. 그거의 차이라면 우리도 마스터가 다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이거를 안 이상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고 자포자기 하면 사실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교류를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되게 큰 인연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되게 축복이고 저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렇게 공유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더 평화롭고 또 좋은 그런 또 우리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소중한 그런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예, 108배를 하면서 힘든 예. 시기를 좀 극복하셨다고 했는데 예. 사실 108배를 하면은 몸이 좀 힘들기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의 고통은 어찌 보면은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의 고통도 함께 사라지던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을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가 자꾸 원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몸도 마음도 계속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연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긴장감과 그 모든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이것도 연습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이제 뭐 20 몇 살이었다면 그렇게 이제 살아온 시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긴장도 풀고 또 이렇게 이제 릴렉스 그러잖아요. 맨날 릴렉스. 근데 릴렉스 하려는 그렇게 되는 그 과정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긴장이 풀려면은 짧은 시간에 긴장도 풀리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저도 108절을 막 뭔가를 이거 좀 주세요. 저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안 됐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그냥 진짜 현각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마음이 치료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에너지가 넘치고 또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스스로 극복을 해 나가셨다고 하니까 참 어찌 보면 대견하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제가 사실 저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너무나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정말 남이 봤었을 때는 그 고통이 어떻게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할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내 그 지구 안에 정말 남이 모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셨을 때 정말 요즘에 하버드에요. 행복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전공을 하는 게 생겼대요. 근데 그 행복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매진될 정도로 그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행복에 대해서 중요성과 그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한번 용기를 내시고 정말 그냥 믿지와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명상이라든지 참선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는 그런 온기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시간 정말 꽉 찬 강연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